정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로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아기를 키우고 있던 부부는 맞벌이를 하느라 육아에 도움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여성가족부 아동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50대 돌보미를 고용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기가요, 밥을 먹을 때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에 설치된 CCTV를 이 부부가 확인해 보는데 그 CCTV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돌보미가요, 이 아기를 꼬집거나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3개월 동안 이 학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에 휩싸인 이 부부는요, 해당 CCTV 영상과 그리고 관련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데요. 현재까지 2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얘기만 듣고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영상을 저희가 CCTV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충격에 빠지실 겁니다. 현장 당시 CCTV 화면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14개월입니다. 14개월 아이에게 저희가 영상으로 차마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저희 제작진과 함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만 아이의 뺨까지 때리면서 저렇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모습이 집안에 설치해둔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앵커님께서는 순화해서 밥을 먹였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저게 먹인 건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학대인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좀 숨이 막힐 만한 장면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 외에도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아이가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말도 못하는 아기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뒤로 이렇게 팍 도망가는 모습도 사실 저는 보고 너무나 놀랐는데 네. 지속적인 학대가 이어졌다라는 것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또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네. 의사 표현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엄마나 누가 왔을 때 이걸 잃을지도 못하는 아이를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참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아이 돌봄이에요. 저 사람이요. 그런데 저런 행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길래 아이 돌보미가 돌보나 하실 텐데 엄마 아빠는 생활 전선 때문에 엄마 아빠 다 맞벌이 부부예요. 그래서 아이 돌보미한테 맡기고 나갔던 거예요. 출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 부모님들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아이가요, 세상에 지금 숟가락만 보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한대요. 고개를 젓는데요. 밥을 안 먹으려고 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밥을 갖다 숟가락으로 떠먹이려고 하면서 본인의 입장에서 끔찍한 어떤 폭행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밥을 갖다 본인이 빨리 안 먹기 때문에 자기가 폭행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이는 중간에 매개물인 숟가락만 기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숟가락을 보게 되면은 그게 식사 시간이 됐건 식사 시간이 아니게 됐건 숟가락을 보게 되면은 또다시 밥 먹는 게 시작이 됐고 밥 먹으면서 나는 또 맞고 야단 맞고 소리 지르고 공포의 순간에 놀리게 됐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아이는 숟가락만 보게 되면은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게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요, 아이가 그래도 안정된 상태로 밥을 먹게 하려고 젓가락을 다 치운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인 트라우마 반응이요, 이수정 교수님, 부모님들 깜짝 놀란 게 밥 먹을 때 아이가 손으로 자기 뺨을 자기가 때리더래요. 아이가 정말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진짜. 글쎄, 진짜 그 확인을 해봤더니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밥 먹을 때마다 뺨을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면서 숟가락으로 앙 하고 올 때 숟가락을 푹 집어듣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습관을 들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에게는 이미 일종의 트라우마를 형성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식의 이제 트라우마 끝에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이죠. 네. 결국은 자해하는 행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스스로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애들 중에 머리를 바닥에 박는 애들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학대 피해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봤더니 네. 14개월이에요. 세상에. 14개월이면은 이미 아이들이 붙잡고 서서 뒤뚱뒤뚱 발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아이를 지금 저렇게 의자에다가 가둬놓고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음식을 먹는 학대를 계속 일종의 뭐 고문처럼 한 거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정상으로 발달하기는 일단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고.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세상에. 들 거예요.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아이가 칭얼댄다고 저렇게 정말 생후 14개월 손댈 데가 어딨다고 지금 저 아이에게 저런 만행을 아이는 저지릅니까? 원래 칭얼댑니다. 아이가 뭐 말하고 밥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당연한 어떤 그거고 자신의 어떤 직무, 업무가 돌봄입니다. 아이 돌봄이. 네. 당연히 그거를 알아먹고 밥을 주고 칭얼대는 게 자신의 의사 표시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칭얼대는 게 싫어서 쥐 받고 네. 그리고 밥을 억지로 먹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아이 돌보미로 자격이 있는 건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꽃으로라도 아이는 때리지 마라 이러는데 맞아요. 네.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참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CCTV는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돌보미를 이제 이 고용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외부에서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이 돌보미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곳곳에 이제 부모님들이 CCTV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이번 경우도 이 부모님들은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다 같이 출근하고 CCTV로 이제 이따금씩 집안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 거실만 CCTV가 있는 게 아니라 보셨던 것처럼 아이가 자는 방에도 CCTV가 있었는데 아이가 칭얼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아이가요, 아기용 침대에서 떨어집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지금 이것을 실수라고 주장 중입니다. 이 아이 돌봄이란 사람은. 그런데 이게 정말 실수일지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결국에는 아동학대 치사 같은 사건들은 아이를 결국은 위에서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실수가 아닌 상당 부분 뭐 본인의 격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홧김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저 장면이에요. 네, 침대에서 고의로 방치해서 결국 아이가 떨어지게 내버려 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닥에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큰 뭔가 상흔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상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엄벌에 처할 수도 있는 지금 그 정도의 학대 수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저런 학대가 3개월간 이어졌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부모님들은 왜 저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제서야 알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장희영 교수님.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돌보미가 왔어요. 게다가 이게 정부 지원 시스템으로 돌보미가 이제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교육을 시켜서 자격 요건을 좀 만든 다음에 보내는 사람이니까 일단 믿었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또 내 아이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시간 CCTV가 있었음에도 매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잠깐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네. 들여다볼 때는 뭐 아무 일도 없고 뭐 애가 뭐 잘 시간이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눈치채지 못하다가 네. 우연히
한 장면에서 약간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다음에 집에 와봤더니 아이가 얼굴에 꽃이 핀 자국도 보이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 과거의 일들, 예를 들면 다쳤는데 저 사람이 이제 아이가 혼자 놀다가 그런 거다라고 했던 모든 얘기들이 다 설마 혹시 이게 학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화되어 있는 CCTV를 다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황들이 다 들통이 났고 오히려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왜 진짜 이걸 들여다보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이 오히려 들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베이비시터가 올 때마다 뭐 이렇게 상냥하게 이 엄마하고는 굉장히 잘 지냈고 때로는 본인의 사비로 우리 아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선물 하나 사왔다. 본인의 사비로 책도 사오고 이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야 이런 돌봄 선생님이 또 있나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사실은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최명기 원장님 그야말로 두 얼굴 가진 돌봄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아이를 학대하니까 본인도 찜찜한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엄마가 보는 데서는 더 아이한테 잘했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본인이 본인의 의지를 갖다 낮추고 굉장히 오히려 좋은 척할 때도 생각한 거예요. 네. 나중에 학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화풀이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이런 돌봄이라든가 이런 가해자를 보다가 보면 가끔씩은 이런 유형도 있어요. 네.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땐 굉장히 예뻐해져요. 네. 그러니까 엄마도 우연히 그때 CCTV를 보게 되면 너무 좋은 돌봄인 거예요. 네. 그러나 아이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게 되면 확 돌변해서 아이를 갖다 힘들게 해요. 네. 그러면서 그걸 갖다 훈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본인이 합리화를 갖다 하는 수도 네. 있어요. 자신의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이 드러나게 됐는데 이수정 교수님 이 사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네, 뭐 지금 이제 최명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아동학대, 신체적 체벌을 하는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보통 그거를 훈육이다, 애를 가리키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저렇게 전혀 저항 불가능한 애를 폭행하는 그런 가해자들은 대부분 성격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도대체 왜 선별을 해서 골라내지를 못하고 이 사람에게 이 아이 돌봄이라는 직업을 줬는지 네. 일단 그 과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이게 과연 이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인지 네. 아니면 절차가 허술해가지고 여러 명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돌봄이 직업을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하.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구멍이 뚫린 거예요, 사실은.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데 장영 교수님, 네. 이 아이 돌보미란 사람이 이 해당 피해 부모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던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더 기가 막히고 사실 더 분노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내가 아이를 이렇게 한 건 맞지만 그거는 아이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 그 위한다는 마음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훈육 차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본인이 6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당신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됐다. 나의 6년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끔찍한 게 이 해당 부모지만 이 사건으로 그 6년 동안 이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겼던 부모님들 혹시나 나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도 이런 학대를 당하고 6년 동안 뭐 1년이든 몇 개월이든 있지 않았을까. 아마 과거에만 해도 CCTV가 이렇게 지금처럼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더욱 들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네. 그나마 CCTV 때문에 드러났지만 어쨌든 6년 동안 이 일을 했고 지금 그만두게 된 게 당신들 탓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사과문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박지훈 네. 변호사님, 노고, 물거품, 이걸 이런 단어를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학대를 해놓고 노고다, 물거품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럼 6년간 이렇게 다른 데도 계속 학대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여기서만 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CCTV 없는 곳에서도 계속 했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네. 그렇게 했는 게 노고라고 저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좀 엄하게, 중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 가슴이 얼마나 미어질까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요. 정말 사실 이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송구한 마음이지만 이 부모님 심경을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뺨 맞는 영상을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됐고, 그때는 저나 와이프나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좀 찾아봤더니, 그것보다 더 저희가 힘들어할 만한
성인들이 맞아도 아플 것 같은 막 그런 장면들이 계속 포착이 되더라고요. 아기를 정말 좋아했다. 밥 먹는데 이런 버릇이 들면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기에 자기가 고쳐주려고 그랬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조금 과했나 보다. 아직도 수저를 보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음식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경계를 하고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분이 처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아이 돌봄이 정부 지원 아이 돌봄이니까 이 부모님들은 철석같이 믿으셨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겠지. 네. 대체 아이 돌보미가 어떤 선발 과정을 거치는지 저희 제작진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분 활동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 자격을 정지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를 거치고 미처 못 전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들어봤더니 이래요. 일단 활동을 중지시켰대요. 해당 그 돌보미는요. 아이 돌봄이 선발하는 게 보육교사하고는 좀 다르대요. 네. 일정 자격이 없대요. 베이비시터, 그냥 베이비시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나 어머니 뻘 연세 되는 분들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격을 안 본다는 거. 이게 맹점의 구멍이에요. 박준 변호사님. 네, 아이 돌봄 지원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맞벌이 부부고 근데 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아이 돌봄이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게 어렵고요. 근데 문제는 이 정부가 뽑은 이 아이 돌보미가 사실은 약간의 면접 절차를 거치고 약간의 수업 절차를 거치면 다 가능합니다. 파산자나 전과자 이런 일정 그 사람들 아니면 일정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중간에 어떤 심리적 어떤 부분, 특히 이렇게 학대를 하는 사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는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격은 사실 없고 이래 학대를 한다 하더라도 자격이 잠깐 정지가 되기도 하고요. 3회 정도 반복이 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 돌보미 사업, 이 자격 사업 이거를 네.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요. 지금 자막 보이시죠? 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이제 화들짝 놀란 거예요. 긴급 전수조사 실시하는 늘 이런 식입니다. 늘 뭐가 터지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제야 막 부랴부랴 야 한번 살펴봐 이럽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 못했어요? 이제 와서 부랴부랴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이제 와서 야단 법석 떠옵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행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님이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한테 제일 진짜 미안하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수영 교수님 그러네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출근할 때 빠이빠이 했는데 그 손을 흔들었을 때 아이 심정이 어땠을까? 이게 빠이빠이가 아니라 엄마 아빠 가지마. 혹시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진짜. 아이는 아마 3개월 정도 되면 아마 어떤 사람이 본인에게 해코지를 하는지 아마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아마 빠이빠이를 그야말로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제도와 연관해가지고 물론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이제 와서는 해야 될 일로 보이지만 사전에 미리 선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 아이 돌보는 게 웬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아까 구청 관계자가 지금 할머니나 어머니나 누구든지 아이를 돌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게 자기 핏줄 돌보는 거하고 남의 자식 돌보는 거하고 어떻게 같나요? 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이런 이제 일에 사람들을 투입하면서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아무나 하면 된다. 이런 인식 자체가 사실 아이디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그것부터 맞아요. 고쳐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 보입니다. 진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 돌보는 건요.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라고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정부 돌보미 시스템이고요.
정말 이번에 바뀔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